자, 우선 기억이 이제 날려나 모르겠는데 등압 과정에서 측정된 열량을 뭐라고 했었죠? 등압 과정에서 측정된 열량을 뭐라고 했었죠? 거참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군요. 엄청 오래돼요. 바로 엔탈피라고 하죠. 뭐 정확하게는 엔탈피 변화. 그래서 표기할 때는 델타 H 이렇게 썼었죠. 그리고 이 등압 과정이라고 하는 건 아주 특별한 과정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아주 보통의 상황이라고 했어요. 아주 등압이라는 보통. 말은 이게 그냥 보통의 지구를 뜻한다고 했죠. 얼스. 그래서 우리 보통의 지구 조건이 자연스럽게 등압 과정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측정된 열량을 엔탈피라고 하는데 이때 어떤 주어진 반응의 그 생성물과 반응물 사이의 엔탈피 차이를 요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태그 아래 첨자가 하나 붙었는데 이제 반응 엔탈피를 영어로는 리액션 엔탈피라고 하거든요. 그럼 리액션 엔탈피에 여기 이제 R 이 붙어 있잖아요. 걔를 이렇게 아래 첨자로 R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는 리액션 엔탈피 델타니까 변화잖아요. 변화는 영어로 change라고 하죠. 그래서 리액션 엔탈피 체인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 표현들은 그렇게 부르고 우리말 번역으로는 반응 엔탈피 변화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굳이 뭐 표현을 해보자면 델타 HR은 그냥 모든 생성물의 엔탈피에서 모든 반응물의 총 엔탈피라고 하는 걸 빼주면 반응 엔탈피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는 크게 쓰이진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당장 그냥 이런 표현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거라는 개념이 있다라고만 우선 알아두도록 합시다. 원래는 되게 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런 수학적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학적 표현에서 등장하는 개념인데 뭐 지금 연력학을 여러분들이 막 심도 있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연력학적 표현은 이제 나중에 좀 배워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뭐 이런 정도의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 엔탈피는 3. 기본적으로 해당 물질 1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 엔탈피는 최종적인 단위 체계가 보통 kJ/몰의 단위 체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보통 kJ/몰 요게 저 녀석의 단위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8.2
헤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헤스라고 또 사람 이름인데 이 헤스 법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태 함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태 함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태 함수라는 게 우리가 배운 게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내부 에너지, 엔탈피, 배우지는 않았지만 엔트로피, 깁스 에너지. 이런 식으로 함수들을 영어 알파벳 뭐로 표현하는 거? 대문자. 대문자로 표현하는 모든 연력학적 함수에 대해서 헤스 법칙이라고 하는 걸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 여러 단계의 에너지 변화를 선형조합하여 새로운 반응의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인 증명 과정이 있거든요. 헤스의 법칙이 성립하게 되는 수학적인 근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예시를 보면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는 어떤 표현이 하나가 나오냐면 이런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여기에 보통 C라고 쓰고 우리가 종종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흑연이다. 흑연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필 같은 걸로 필기를 한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새카만 심, 그게 이제 흑연이 될 텐데 이런 곳에 연소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참고로 이제 곧 나올 테니까 연소란 말의 뜻은? 산소. 바로 산소가 아니고요. 산소랑 뭐 하는 거? 반응하는 걸 연소라고 하죠. 그냥 네. 산소는 산소고요. 그 산소랑 반응하는 걸 연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연소란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쓰죠. 네. 잘 쓰죠. 연소 영어로? 퓨전. 연소 영어로. 연소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컴버스천이라고 합니다. 컴버스천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퓨전이랑 좀 비슷한. 자, 봅시다. 컨버션이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 쓰기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이런 말이 교재 같은 데서 한 번씩 나오니까 이런 단어는 알아두세요. 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 탄소, 고체. 자, 흑연은 당연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고체, 액체의 기체예요. 고체죠. 그래서 S 이렇게 썼고요. 자, 연소니까 산소랑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시다시피 이 탄소하고 산소가 오로록 반응을 하면 뭐가 맹글어집니까? 바로 그 유명한 CO2. 자, 이런 식의 반응식 많이 본 적 있죠? 사실은 중등 과정의 기초 화학 과정에서도 이런 건 보니까요.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연소 중에서도 완전 연소를 할 경우 이렇게 뭐가 만들어진다?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경우 델타 H라고 썼네요. 자, 델타 H의 의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슨 조건에서? 등압. 그렇지. 등압 조건의 열량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실험을 해서 어떻게 측정을 했겠죠. 어떻게 측정을 하면 그 값이 왜가 나오냐면 얼마 나오냐면 393.5.
이렇게 되나 봐요. 가만히 있어 보자. 어디서 보자. 이거 앞에 있나? 어디 갔어 이거? 찾을 수가 없어. 여기다. 오늘 2월 20일. 가희 어디에 가희? 준준 어디 갔는지 알려줘. 왜요? 싫어. 가희 안 온다 그랬어? 아 그냥 몰라요? 현준이가 좋아하는 현준이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어. 신나는데요. 아 힘들어서요? 네. 그래 가희가 약간 좀 몸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긴 했다. 그래? 하여튼 근데 여하튼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학교 들어가면 더 힘들 텐데. 예. 이제 앞으로 여러분 다다음 주부터 학교 가시면 이제 자괴감의 연속일 거예요. 자괴감의 연속. 상관없어요. 그 학교 가서 약간 팁을 하나 드리면요. 학교 가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이는 시간 요 시간밖에 없으니까 미리 약간 팁을 드리면 오. 학교 딱 가시면요. 처음에 3월 달은 세상 행복할 거예요. 왜요? 왜냐? 왜요? 놀기만 할 거거든요. 아니다. 왜냐하면 딱 가자마자 우선 선배들이 무슨 동아리 들어라 하면서 여러분들의 혼을 쏙 빼놓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선 내가 영재고나 과학고 학생이 됐다라는 어떤 약간 붕 뜬 마음에 선배들이 와서 학교 구경도 시켜주고 막 선배들이 좋게 대해주고 우리 동아리 와라 뭐 하다 보니 왜냐면 선배들도 여러분들을 보면 좀 신기하고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선배들이 3월 달에 되게 잘해준다고요. 그럼 이제 뭔가 붕 뜬 기분에 막 행복하게 한 달이 지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이 행복감과 함께 동시에 뭔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자기가 그만해도 엄청 많은데. 이제 잘난 체 대잔치가 시작되게 될 거예요. 그런 거에 회원들이 안 되잖아요. 네. 좀 자, 이 잘난 체 대잔치 뭐예요? 계속 자기 말이 안 나오고. 네, 잘난 체 대잔치가 뭐냐면요. 야,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되게 어려운 문제 같은데 내가 고민해가지고 이거 10분 만에 푸는 해결책을 발견했어. 하고 막 애들한테 막 잘난 체를 해요. 그럼 그게 한 명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너도 나도 뭐 다 해요. 그런 건 이제 스트레스 안 되죠. 이런 거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자랑하려고. 자랑하려고요. 스스로 자랑하려고요. 근데 스스로 자랑한다라기보다는 이건 약간 이건데 여러분 잘 봐요. 영재고건 과학고건 기본적으로 성적 좋은 사람이 많아요. 성적 적은 사람이 많아요. 성적 안 좋은 사람이 대부분이죠. 아니 어느 집단에 가건 성적 좋은 애가 많아요. 성적 나쁜 애가 많아요. 어느 집단에 가건 성적 나쁜 애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기본적으로 학교 성적이 좋아서야 나빴어요. 기본적으로 좋은 편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과학고에 가시면요, 여러분들은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성적을 받게 될 거예요. 저 준비가 돼 평생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는 성적을 받고 정말 충격의 이 뭐냐면은 이 몸서리 쳐질 거예요. 딱 성적표 보는 순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 라는 걸 진짜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자,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럴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요. 알겠어요? 왜? 성적 좋은 사람은 극소수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뭐가 오느냐? 스스로 자괴감이 올 겁니다. 그런 건 안 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자존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도 안 와요. 자존감이 극도로 떨어지겠죠? 그럼 여러분 자괴감이 커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사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냥. 알겠어요? 죽는 겁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올라가고 극단적으로 내려가면 그런 병을 뭐라고 해요? 극단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걸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은 암만큼 무서운 병인 거 알아요?
우울증 걸리면 진짜 죽어요. 알겠어요? 정말 죽습니다. 정말 인간의 이 뇌라고 하는 게 희한해서 우울증은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알겠어요? 진짜 이렇게 보면 죽습니다.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근데 이 뇌 입장에서 이 개체가 죽어버리면 뇌 입장에서는 득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잖아. 근데 이 뇌가 판단하기에 이놈의 개체가 곧 죽을 것 같거든. 그럼 뇌가 어떤 짓을 해야 되겠어? 당장 못 죽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뇌가 이상한 짓을 시키는 거야. 바로 이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라도 안 하면 우울증 걸려 죽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성적이 안 좋을 거거든요. 다. 그러면 성적이 안 좋을 테니까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었던가? 하지만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집에서 학원에서 맨날 칭찬만 받던 사람인데, 물론 아닌 애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만 되죠. 어쨌든 사람인데 하면서 이렇게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우울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 사실 아주 잘난 사람이야 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병신이네. 알겠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원래 병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살기 위해 막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가여운 상황인 거죠. 그런 거 약간 가소롭게 넘겨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잘난 체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밉게 생각하지도 말고요.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 친구가 열심히 해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못한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잘난 체에 대한 치를 누가 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학생이 하는 거면 이런 건데요. 영재고 과학고에서 잘난 체 대잔치를 누가 많이 한다? 교사들이 많이 해요. 교사들이 존나 이 잘난 체 대잔치를 해요. 왜일까요? 무시 안 나간다고. 정답. 여러분, 나는 내가 많이 한다 잘난 체 해요? 아니요. 안 하거든요.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선생님이 훨씬 뛰어나서.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게 그렇게 잘난 체 할 만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알고 있으면 아는 거고 모르는 거고 그냥 내가 재미있게 공부한 건데 그거 갖고 내가 잘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사실 나는 억수로 못난 사람에 가깝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영재고 과학고 교사를 하면 이게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사가 학생을 평가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학생이 교사를 평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여러분 입장에서 정의로는 좋은 강사예요, 나쁜 강사예요? 라고 마음속에 뭐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왜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 평가할 수 있어요? 평가할 수 있죠. 평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한 분인 것과 별개로 사회적인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알겠어요? 내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어 없어요? 나에게 고마운 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는 좀 이래 우리 엄마는 좀 이래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이쯤 되면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럴 시기를 사춘기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당연히 학생이 교사를 평가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죠. 근데 학교 교사들은 그걸 아주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학교 교사들은 그걸 미연에 차단하는 거예요. 나 존나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과과정과 여러분들의 입시에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막 얘기해요. 사실 이렇게 어려운 게 있는데 하면서 막. 그리고 시험에도 내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룹 시어리를 했다고요? 누군가가? 그따구 거예요. 그런 게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무슨 시간? 그룹 디오리라고 하는 또 이제 그 수학, 그러니까 기하학하고 물리학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안다고 막 쓰잘데기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왜 하냐고. 그룹 디오리가 서울대에 들어갈 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노벨상 받을 때까지 그룹 시오리 1도 모르고 노벨상 받는 화학자들 많아요. 알겠어요? 그룹 시오리 1도 쓰지 않고 연구한 다음에 노벨상 받는 학자들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3월 달에 딱 들어가서 초반에는 행복감, 두 번째 달은 잘난 체 대잔치.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 휩쓸리게 될 거예요. 절대 안 휘날리죠. 그럼 이렇게 휩쓸리다가 드디어 4월 달 뭐가 있죠? 중간고사. 중간고사가 있죠? 중간고사에서 이제 끔찍한 성적을 맛보는 거예요. 안돼. 그리고 이때부터 내가 영재고 과학고에 왜 왔지? 이런 이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그런 말이에요. 거안할 겁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나도 이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형님도 성적 안 좋았어요. 그럼요. 서울대 어떻게 갔어요? 내가 1학년 때 내 성적 내 그때 과학고 그거 부산과학고에서 몇 등 받았었냐면 90명 중에 90 동계 90명이거든. 90명 중에 내가 최악으로 받아서 63등이었어요. 잘한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잘한 밑에 30명 내가 태어나서 받아볼 수 있는 성적 중에 최악의 성적. 1학년 때. 그때 진짜 있잖아요. 막 그 어린 마음에 엉엉 울기도 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약간 좌절했어요. 그럼요. 내가 진짜 바보구나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거 하고요. 막 잘난 체 하고요. 막. 진짜요? 예. 그 시간이 얼마나 허비로운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성적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차근차근 공부하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뭐냐면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팁은 학교에 가면 이 교사들의 수업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수업 자료 주겠죠. 수업 자료 주고 수업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교사들이 뭐 참가나 경과나 그 수업 자료에 연습 문제들이 있어요. 조금씩 문제들이 막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잘 공부해야 돼요. 아 이거 진짜 명 그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한농문 교수가 그러면서 수업 자료가 있죠. 수업 자료 프린트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그 교사의 수업은 수업 자료를 따라서 충실하게 할까요? 정말 쓰레기같이 할까요? 쓰레기같이. 쓰레기같이 합니다. 왜? 뭐 하느라고요? 잘난 체 한다고요. 즉 수업 자료는 나오는데 수업 자료 대충 읽어주는 사람이 절반, 나머지는요 설명도 안 해주고 여러분한테 나와서 풀라고 시켜요. 그냥. 그리고 그냥 이런 게 있어 하고 넘어가고 그룹 디오리가 있어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재고 과학고에서 한 학기 수업을 들으면요 뭐 배운 게 없어요. 근데 시험은 어디서 나와요? 정말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딱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교사가 잘난 체 대잔치 하는 것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라고요. 그 시간에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라고? 교사가 나눠준 수업 자료에 붙어 있는 연습 문제 있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나한테 보여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내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든든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 딱 가면 교사들마다 나름의 진도가 있고 할 텐데 그걸 나한테 제깍제깍 보여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 가셔서 어떤 수업 자료가 있으면 이 문제 풀다가 모르면 나한테 질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진 찍어서 나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다음 내 수업 올 때 이걸 꼭 들고 오셔야 돼요. 그럼 내가 이걸 다 해결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는 되게 허술하게 설명을 들었을 텐데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응용 문제까지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겠죠? 근데 그거를 기본적으로는 혼자 하는 게 맞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바쁜 상황이니까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잘난 체 하더라도요. 아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요. 알겠어요? 그럼 교사가 막 잘난 체 하더라도 저건 시험 안 나온다. 넘어가요. 알겠어요? 넘어가요. 알겠죠? 그리고 또 이 잘난 체 대잔치 속에서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빠져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재고 과학고에서 있는 바로 연구 주제 뭐 어쩌고 저쩌고예요. 연구 주제 어쩌고 저쩌고. 막 개인별로 팀 짜가지고 연구한 다음에 막 조그만 논문도 쓰고 뭐 그런 거 있는 거 알죠? 네. 그런 거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이 연구 주제하고 막 실험 막 나름 실험해가지고 연구 주제하고 논문 쓰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어요? 중요하다는데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죠. 단방 참여 아니에요.
완전 쓰레기예요. 완전 좋다는데요. 완전 쓰레기예요. 진짜 중요하다는데. 누가 중요하다고요? 학교 선생님들요. 아산 서준 선생님. 특강 같은 거 많이 듣는. 어린이로 대학 갈 수도 있다네. 쓰레기 개쓰레기예요. 이거. 아니 자, 왜냐? 잘 들으세요. 여기서요. 여러분 학교 교사의 경험이 많겠어요? 나의 경험이 더 많겠어요? 선생님. 그럼 누구의 경험이 맞다 틀리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경험이 좀 다양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뭔가 약간 참고가 되겠죠. 나는 대학원 다닐 때 내 지도 교수가 대한화학회 무기화학 분과장이었어요. 이제 최진호 교수라고 굉장히 이제 서울대에서 아주 유명한 썼던 사람인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누군가가 화학 논문을 쓰면 무조건 누구한테 오냐면 무조건 요 내 지도 교수한테 와요. 그럼 지도 교수가 새롭게 논문을 탁 오면 그 지도 교수가 딱 보고, 자 당연히 지도 교수는 그 뭐냐면 한가한 사람이겠어요, 바쁜 사람이겠어요? 교수쯤 되면 엄청 바쁘거든요. 그럼 그걸 딱 보고 어떻게 하냐면 이 논문을 평가해줄 다른 교수들을 지정해요. 그래서 그 논문을 딱 보고 그거를 다른 교수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는 잡무를 내가 있었어요. 내가. 그러면 일어나 이리 와라. 그럼 네 교수님 딱 하면은 이거 뭐 어느 대학 누가 보낸 건데 이거 누구한테 보내. 그래서 네 하고 딱 받아가지고는 그 심사위원으로 지정된 교수들의 연락처를 내가 기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딱 찾아가지고는 그 논문 딱 그대로 개수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요만한 큰 봉투에다가 착착착 넣고 평가서 착착착 넣고, 무슨 말 알겠어요? 해가지고는 딱 봉투 붙여가지고는 그 교수한테 착착착 다 보내는 거예요. 우표 붙여가지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평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화학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겠어요? 그 평가하는 사람은 다 대학 교수들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대학 교수들이 그 나름의 논문들을 받아가지고는 평가를 하고 그 평가한 걸 다시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딱 정리해가지고 교수님한테 보내면 교수님이 최종적으로 보고 이 논문 억셉 아니면 리젝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억셉 되면 대안학교에 이제 나오는 거라고요. 이때 평가할 때 있잖아요. 그 평가는 레프리들이 공짜로 하는 줄 아세요? 다 돈 받고 합니다. 인건비 지급해요. 어디서? 대한학교에서 인건비 다 지급합니다. 즉 한 사람이 논문 쓰잖아요. 그럼 그게 기본적으로 레프리가 미니멈 2명 아니면 3명이에요. 대학 교수급 레프리 2명, 3명한테 논문을 보내서 그 사람한테 대한학교가 인건비를 다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업무하면서 이 논문의 레퍼리는 누구다를 대한학교에 또 보고할 거 아니에요. 내 지도 교수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교수님은 그때 다 문서 써가지고 대한학교에 내가 보내거든요. 그럼 대학원에서 그걸 보고 그 교수들 계좌에 그 심사위원료를 다 줍니다. 이렇게.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그거 논문 검사해가지고 무슨 말 알겠어요? 오면 그걸 보고 또 이제 뭐냐면 분과장인 내 지도교수가 보고 그걸 리젝, 억셉 이게 판단을 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 논문이라고 하는 건 하나 쓰기도 어렵지만 평가하는 것도요 존나 일이에요. 알겠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럼 여러분 잘 봐. 여러분들이 뭐 개발세발 논문이라고 썼어요. 그걸 누가 평가해요? 누가 평가하냐고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평가할 거 아니에요. 원래 논문 평가는요 돈 받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한 학년에 한 몇십 명이에요 지금. 한 뭐 그 정도 되지 않아? 그럼 논문 100개가 올라오지. 그럼 그걸 꼴랑 고등학교 교사쯤 되는 사람이 그 평가 잘 할 수 있겠어?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하게 논문을 쓸 텐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교사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맡기면 돈 든다니까요. 대충 봐요. 찍어요. 미니멈 몇십만 원씩 들어요. 논문 하나에. 알겠어요? 몇십만 원씩 들어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100명을 논문 하나당 몇십만 원 하면 100명이면 1억 넘잖아요. 어떻게 그 예산 따가지고 여러분 논문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심사해? 불가능해요.
그럼 교사리가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1등 한 애가 55점이면요. 꼴찌 한 애는 45점이에요. 뭔 말하는지 알겠어요? 전문적으로 평가할 상황이 안 된다니까요. 고등학교 교사는.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뼈를 깎아서 잘 써도 55점이에요. 개발 세발 내도 45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쓸래요? 중간. 그리고 이게 서울대나 카이스트 입시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1도 안 줘요. 전혀 안 줘요. 서울대하고 카이스트 입시는 뭐로 결정돼요? 내신하고 심층으로 결정돼요. 내신하고 심층으로 결정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존나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 잘 받았다고 쳐요. 아니면 개발 세발 써서 약간 점수 모자르다고 쳐요. 그 차이가 꼴랑 뭔지 아세요? 그 차이가 뭐냐면요. 어느 해 중간고사 몇 번 문제의 새끼 문제 하나의 배당이에요. 어떤 중간고사의 새끼 문제 하나 실수해서 틀리는 정도의 점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걸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이걸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너무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학교에선 중요하다고 하겠죠. 영재고 과학고니까요. 그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저 연구 논문하고 저거 어떻게 돼? 하는 신용만 내세요. 대신 제출 기한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왜 제출 기한을 무조건 지켜야 될까요? 그건 평가하기 쉽잖아요. 쟤는 안 내면 빵점이에요. 내면 50점이에요. 알겠어요? 내면 평균 50점이에요. 그거는 교사 입장에서 평가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제출 기한까지 얼마까지 내면 기본 무조건 얼마다라는 점수가 있다고요. 그것만 따라고요. 그냥 알겠어요? 근데 그 제출 기한 넘어서잖아요? 그럼 그때는 감정이 버벅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진짜 하는 신용만으로 대충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빠져든다? 잘난 체 대잔치에 빠져들면서 우르르 애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은 하지도 않는 이런 실험하고 논문 쓰면 내가 스스로 우쭐한 기분이 든다고요. 왜냐하면 이거 할 때 때로는 타 대학교 교수들이랑 콜라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대학교 가서 막 대학교 실험실에서 조금 귀퉁이 자리 얻어가지고 막 실험도 해본다고요. 그럼 나는 고등학생들 대학교 실험실에서 실험도 해보고 막 우쭐한 기분 들 거거든요. 그런 거 다 헛거라고요. 헛거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1도 도움 안 돼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거 실험 좀 했다고 서울대나 카이스트에서 받아줄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한 없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게 실제 나중에 대학원이나 대학원 와서 전혀 100% 쓰잘데가 없다는 걸 교수들은 다 아니까요. 여러분 이거 쓴다고 해서 교수들이 여러분 높게 평가할 것 같아요? 실제 대학원 생활을 해보면 못자기도 쓸 데가 없어요. 교수들은 이런 거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거에 목숨 걸면 안 돼요. 알겠어요? 뭐만 해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알겠죠? 하는 신용만 하고 제출하고 끝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데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나는 영재고 과학고 학생 무슨 말 알겠어요? 열심히 해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여야지 하면 망해요. 알겠어요? 망해. 내 말 뜻을 이해하겠어요? 알겠어요? 재빠르게 좀 주변에 빠릿빠릿한 친구랑 친한 친구랑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친구랑 해야 되겠어요? 어떤 친구랑 이런 걸 해야 되겠어요? 손 빠른 애요. 꽤 계획적인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때까지는 이 문제집 다 풀고 그 다음 요거 정리하고 이렇게 잘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랑 팀을 맺어야 돼요. 이런 거까지 내가 팁을 되게 계획적으로 빠릿빠릿한 애들 있잖아요. 손도 빠르고 막 타자도 빠르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랑 팀을 맺어야 돼요. 그런 애들이랑 팀을 맺어서 쟤는 어떻게 된다? 최대한 빨리 하고 끝내고 버려야 돼요. 알겠어요? 이런 얘기 해준 사람 없죠? 이해돼요. 이해했어요? 네.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열심히 써봐야 여러분 생기부에는요 한 줄 들어가요. 저거 알겠어요? 여러분 생기부 한 줄 들어간다고. 근데 그게 한 줄
없는 거하고는 있는 게 차이가 있죠. 근데 있기만 하면 서울대나 카이스트 교수 입장에서는 이거의 차이를 인식한다 안 한다? 전혀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했나 끝. 없으면 얘는 왜 이걸 안 했지? 이렇게 될 텐데 그냥 한 줄 있으면 했나 보다 끝. 거기서 더 평가하고 덜 평가되고 이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에 가서 어떤 자세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알겠죠? 이거 사실 열심히 하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안 돼. 대충 하고 치는 거 알겠죠? 대충 하고. 하여튼 그렇다. 자, 보자. 진짜 그냥 아예 대충 하고 치워요. 예. 노벨상 받을래요? 이거 해서? 받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럴 게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왜 목숨을 거냐고요. 차라리 중간고사에서 실수하지 말라고요. 그럼 이거 10개 쓰는 것보다 더 좋아요. 성적이 더 좋아진다고. 아니, 방금 자, 어떤 문제의 중간고사에서 계산 실수한 걸 평가하는 건 교사 입장에서 쉬워요, 불편해요? 매우 쉽잖아요. 근데 이건 교사가 평가하기 쉽다 그래서 어렵다 그랬어요. 극도로 어렵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의 편차는 작게 줄 수밖에 없고요. 왜? 책임을 회피하게. 교사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무조건 책임 회피할 수 있게 일을 해요. 공무원은 100%. 뭐라? 공무원을 유지하는 건 뭐냐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만 안 지면,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났을 때 회피만 할 수 있으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공무원은 특별한 업적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요. 교사들의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여기 잘못 평가해서 사고를 일으키지 않게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점수를 주고 안 주고 해도 사고가 일어날 이유가 없죠. 왜? 숫자가 있고 없고로 평가가 되는 거니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실수 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자, 요거 요 둘의 엔탈피 변화가 요거다. 여기까지 했었죠? 그 다음 이때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걸로 보아. 그래서 이 반응은 발열, 흡열 뭐예요? 발열, 흡열 뭐예요? 발열이요, 발열. 여러분, 산소랑 반응시킨다. 좀 편한 표현으로 바꾸면 불 지른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거 진짜 이렇게 확 불나요. 불난다고 불. 그럼 불나는 건 무조건 발열이에요, 무조건 흡열이에요. 불나는 건. 불나는 건 무조건 발열이 알겠어요? 전 우주의 모든 연소 반응은 무조건 발열이 알겠죠?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연소는 언제나 발열이 알겠죠? 발열. 자, 발열 영어로? 발열 영어로. 발열 영어로. 이렇게 써드리는 영어 단어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겠어요? 하나하나 외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에 자꾸 나와. 이런 게 자꾸 나와. 그렇죠? 발열 영어로 엑소더믹이라고 해요. 엑소더믹이라고 해요. 엑소라는 말의 뜻은? 엑소라는 말의 뜻은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썸이라는 말의 뜻은 열이라는 뜻이에요. IC는 형용사를 만드는 전미사죠. 그래서 열이 밖으로 나가는 무슨 말 알겠죠? 그걸 우리말 번역으로 발열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주제 연구가 하는 거 있잖아요. 좋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럴 상황이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교사가 강제적으로 정해주면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뭐 따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유로운 상황이라면 이런 걸 참고하라는 얘기죠. 왜? 도현 마음속에 누구 정해놓은 사람 있어요? 있죠. 어허. 빠릿빠릿한 친구. 어허.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 시연 부럽죠? 좀 빠릿빠릿 한 친구가 있어서. 전 안 부러워요? 부럽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막 부럽나? 시연이도 아는 친구 중에 빠릿빠릿한 애 있어요? 이한이는 있다고 이미. 이한이가 빠릿빠릿하다고? 이한이 이미 빠릿빠릿한 친구 한 명 있어요. 그래요? 자, 그다음 어떤 반응이 하나가 있을 수 있냐면요. 바로 요런 반응, 요런 물질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얘 이름 뭔지 아세요? 이름? 그 유명한 일산화탄소죠. 이 일산화탄소의 경우도 뭐가 가능하냐면요. 이렇게 연소 반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CO2 기체가 만들어질 수 있죠. 아시겠죠?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에 엔탈피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측정을 했다면. 그러면 구분을 해서 얘는 1번, 얘는 2번이라고 해보죠. 뭐. 그러면 이때 일산화탄소에 대해서도 제 측정을 해보면 그 결과가 얼마쯤 나오느냐. 283. 요 정도 나오나 봐요. 저 정도 나오나 봐요. 아시겠죠? 저 정도 나오나 봐요. 그럼 이때 요 두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짜잔. 요런 반응. 자, 탄소가 산소랑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그건 완전히 연소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탄소가 산소랑 반응했을 때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 연소 중 불완전 연소라고 해요. 아시겠죠? 근데 이 불완전 연소는요, 물론 뭐 어디까지나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불완전 연소는 보통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측정하기 어려워요. 왜 보통 측정하기가 어렵냐면 완전 연소가 아닌 게 불완전 연소잖아요. 그럼 보시다시피 산소가 양이 많아졌어요, 양이 적어졌어요? 산소의 양이 적어졌죠. 그러면 산소를 얼마나 적게 해야 불완전 연소가 되게 되냐의 경계가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완전 연소는 100% 이게 되게 할 수 있는데 불완전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산소의 양을 줄이면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반응하고 이 반응이 섞여요. 섞여서 불완전 연소라고 해도 일부는 완전 연소가 되고 일부는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만 따로 떼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의 어떤 물리적 측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측정을 해도 실험 오차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열량 변화를 이 경우 델타 H3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바로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뭘 뺐어요? 첫 번째 일량에서 두 번째 일량을 뺐죠. 자, 보세요. 첫 번째 반응식에서 두 번째 반응식을 만약 훌렁 뺀다고 쳐봐요. 훌렁 빼면, 보세요. 훌렁 빼면 같은 자리에 있는 건 소거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1이고 2분의 1이니까 빼면 2분의 1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얘를 빼는 거니까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각각의 값이 얼마였냐면 자, 이 계산은 마이너스 393.5. 자, 이때 부호 잘 보셔야 되는데 빼기 마이너스 283.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요 마이너스가 요 마이너스 그대로 빼줘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알겠어요? 이때 실수로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쓴다. 안 되죠. 그러면 답 틀리겠죠? 네. 그럼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쓴다 정도의 그 점수 차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논문 점수 차이라고요. 좀 크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논문을 쓰려고 노력할 대신에 뭐 하라고요? 계산 실수 조심하라고요. 그게 훨씬 득이에요. 그렇죠? 훨씬 득이야. 그러면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온다? 바로 110.5kJ/몰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아까 내가 여기 선형조합이란 말을 썼는데요. 선형조합이란 말은 뭐냐면 바로 더하기 빼기란 얘기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반응식들을 어떻게 했어요? 더하기나 빼기를 한 거죠? 더하기나 빼기는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죠. 뭐 빼기를 했지만 이게 일종의 더하기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지 반응의 열량을 그대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사실 이 계산 방법이 어디에 다 적용된다고요? 상태함수에 다 적용돼요. 그래서 이 계산이 만약에 지금은 엔탈피로 나왔지만 내부 에너지에도 엔트로피에도 깁스 에너지에도 다 적용돼요. 알겠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헤스 법칙이라고 합니다. 신기하다. 알겠죠? 그건 안 찾아봤네. 영국. 네. 혹시 전화기 있는 사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 사람이시. 뭐 있어. 이거 한국에 외국인 연구소에 다 욕하는 거예요. 아르민 선생님 몰라요. 그래요. 좋습니다. 헤스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난 안 찾아봤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지? 그리스. 이탈리아. 영국 사람인가? 영국 사람. 나와요? 헤스 나와요? 국적 나와요? 아, 독일 사람이에요? 아, 그냥 얘기하는 거죠? 아, 네, 그래요. 저런 뭐 이상하죠. 자, 진짜 느낌이 독일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다. 독일의 정치가 맞잖아. 독일 사람인가 보네요. 선생님 진짜 느낌이 헤스, 아, 스위스 사람이래요? 아, 스위스니까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같은 문화권이거든요. 아, 그래서 독일계인가 보네요. 그 게르만족 사람인가 보네요. 그래요. 시원 고마워요. 뭘 잘 알아요? 게르만 쪽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쪽 사람 여기는 한민족. 그런 거좀 알려줘. 아니 영국 그다음에 쪽은 앵글로색슨. 네 뭐라고요? 다시 말해요. 앵글로색슨. 아니 방금.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 프랑스 이쪽은 라틴. 예,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저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쪽은 게르만. 우리는 우랄 알타이 어족이. 응? 네, 말하자면 우랄 알타이 어족. 한민족. 반대쪽에 있는 아프리카. 네, 그쪽 인종 이름도 있어요. 인종 이름인데 뭐 하여튼 이 정도 좀 하여튼. 우랄 알타이조가.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 헬스의 법칙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 거기 연습 문제 14가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자, 교재 92페이지 연습 문제 14. 우랄 알타이조. 연습 문제 14 봅시다. 자, 연습 문제 14. 이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1학년 때 교사가 낼지 안 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하튼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건 맞습니다. 자, 이 녀석은 뭐냐면 바로 자, 증발 엔탈피라고 쓰고요. 델타 H BAP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 증발이라는 말이 있는데 증발 영어로 뭐라고 하죠? 베이포리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베이포리제이션이라고 하고 증발이라고 읽는데 그거 따서 BAP 따서 이제 BAP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누구에 대한 증발을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바로 CCl4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CCl4. 앞으로도 뭐 자주 나올 텐데 혹시 이름 아는 사람? CCl4?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라고 하는데 보통은 우리말로는 사염화탄소 이렇게 부릅니다. 외우고 싶다. 사니까 네. 사염화탄소. 앞에 거 뭐라고요?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 테트라. 카본 테트라. 그래서 얘가 보시면은 L이라고 쓰여 있는 걸로 보아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상온에서 상태가 뭐다? 액체. 액체입니다. 그래서 저 사염화탄소는 상온에서 액체로 잘 존재하기 때문에 유기화학에서 많이 쓰는 용매예요. 그래서 유기화학 막 공부하면 제 아주 자주 나오는데 뭐 아직 여러분들 유기화학 할 때는 아니니까 창원과학고는 1학년 2학기, 경남은 2학년 1학기. 자, 봅시다. 응? 둘의 수준은 똑같아요. 문제 유형도 똑같고요. 네, 문제 유형도 비슷하고요. 네, 그러니까 수준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 잘 안 해주는 것도 똑같고요. 네. 어린이학 중요하지 않은 거. 그리고 교사들이 잘난 체하는 것도 똑같고요. 다 저도 똑같아요. 안 중요한 것도 똑같고. 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자, 보자. 문제 하나 틀린 거랑 그 점수 깎인 거 똑같고. 그렇죠. 자, 증발은 그럼 여기에 있는 CCl4가 자, 뭐가 되는 걸 증발이라고 할까요? 기체. gases. 자, 이때 이 녀석의 정상 끓는 점, 이것의 정상 끓는 점이 문제에서 뭐라고 되냐면 349.9 라는 말이 나와요. 맞습니까? 보이세요? 그러면 349.9켈빈이니까 대략 도시로 바꾸면 몇 도쯤 되는 거예요? 도시로 바꾸면 한 뭐 70도 근처 나올 거예요. 그렇죠? 뭐 70도. 네, 그래서 이 사염화탄소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한 72, 3도 뭐 이 정도 돼요. 그렇죠? 뭐 대충 그 정도인데 자, 정상 원래 영어를 뭐라고 쓴 걸까요? 네. 바로 노멀을 정상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노멀. 자, 그리고 끓는 점은 영어로 뭐라고? 끓는 점 영어로 보일링 포인트. 아시겠죠? 보일링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란 말 들어본 적 있죠? BP. 네,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써요? 줄여서 BP 이렇게 쓰죠. 이제 쓸 때 BP.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은 정상 끓는 점, 영어로는 normal boiling point. 아시겠죠? normal boiling point.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normal의 뜻이 뭐예요? normal의 뜻이 normal의 뜻이 뭐예요? 바로 그 증기압이 1atm 인 조건, 증기압이 1기압이 되는 조건을 줄여서 노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염화탄소의 증기압이
일기압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때 끓는 점이 저 340 얼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시원하겠죠? 시원 약간 좀 졸렸어요? 아 괜찮았어요? 시연이 그래? 연애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폰이 빠르네. 그래? 시연이 여자친구 있어요? 기숙사에서 한 침대에서 같이 잤어요. 바지도 안 입고. 아,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남자 진짜예요. 이성이 아닌데요. 동성이랑요? 그건 더 박민재라고 있거든요. 예. 그 친구가 바지도 안 입고 시간이 침대에 올라와서 하룻밤 같이 잤어요. 아니야. 진짜예요. 아 이거 우리 부정한데 맞다 이거. 아니 아니라고 할수 있나? 맞긴 한데 연애 아니에요. 아 너무하다 진짜. 나는 여자가 아닌 게 더 약간 심지어 바지를 안 입었다니까요. 충격적인데요? 바지를 안 입은 게더 그래요? 충격이잖아. 여기 있어요 증거 사진. 진짜로요? 사진까지 있다고요? 한 입으로 덮고 있다. 아니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아리도 궁금했나 봐. 아리도 지금 수정은 봤어. 뭐지? 안 그렇게 봐. 아리도 궁금했나 봐. 한 입으로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리도 궁금해할 정도로 심각한 일인 거죠 이건. 아니 심지어 바지를 안 입었다니까. 시연아, 네. 엄마 아세요? 그래? 그래요? 바지 안 입는 게더 충격적이잖아요. 뭐 여러모로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취향은 소중하니까. 네, 개인의 취향은 소중하니까 뭐 이렇게 뭐 왈가왈부할 수는 저도 없지만. 그날 같이 있을 때 눈치 있게 빠져서 잘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차 빠지지 못했어요. 옆자리에 가지고. 얘 있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친구 같네. 네. 자 보자 여하튼. 15명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울게요. 나 혼자 안 걸렸다. 나랑 민재랑. 다 걸렸다 이거. 재밌겠다. 원래 많이 하는 애들. 나 많이 안 하는데. 기숙사 처음 왔어. 성균관 자, 그럼 일단 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많이 나와. 자, 여기에 지금 내가 정상이라고 쓴 말이 여기 이 정상이랑 같은 말인 거 알겠지? 이 정상이 지금 이 정상이 알겠죠? 그리고 증발은 지금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알겠죠? 그럼 이거 어쩌자는 거냐면 저기 있는 사해마탄소의 경우 온도 몇 도? 349 여기다 쓰자. 349.9 켈빈의 등온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누구의 어떤 물질에 대해서? 저 사유마탄소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저 사유마탄소가 처음에 어떤 상태였냐면 바로 이게 처음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는 걸 정상 증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우선 그림을 이렇게 그립시다. 우선 이렇게 쭉 그려보세요. 다시 뭐라고요? 아, 데이트 주니까. 이거 안 해. 주긴 할 거죠. 아, 네. 현지도 연애요. 빵이랑요? 아니 자, 봅시다. 경과에 있는 견과류랑 땅콩이랑요? 경과. 아, 견과요? 아. 그만하고. 이거 어땠잖아. 자, 아, 창가도 있다. 둘다 자, 나 그렸어요? 2명 6명 나네요. 다 그렸습니까? 자, 우선 그림 보면 직관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직관적으로. 이게 뭐냐면 처음에 자, 그리고 전부 다 온도는 어떤 상황이에요? 온도는 이 온도를 유지를 했을 때 처음에는 사용화탄소가 온팡 액체로 있다가 이게 쑥 하고 이제 증발이 돼가지고 다 기체가 되는 이런 상황에 처음과 끝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중간 어딘가쯤에는 분명 이런 상황은 있었을 거고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이게 정상 상태란 뜻은 이 CCl4의 경우 이때 증기압이 역시나 외부와 같은 1기압이란 뜻이고요. 역시나 이것도 이때 증기압이 1atm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바깥에도 1기압으로 누르고 내부도 1기압이라고 하면 이 피스톤은 가속도가 생기겠어요? 가속도가 없겠어요? 가속도가 없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요 피스톤은 언제나라기보다는 피스톤은 지금은 정지. 등 속도 운동을 할 거라 이런 얘기예요. 가속도가 생긴다는 얘기, 가속도 없다는 얘기예요. 가속도 있다는 얘기, 가속도 없다는 얘기예요.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저게 바로 정상 증발 과정이에요. 정상 증발 과정이라고 하는 건 이 피스톤이 가속도가 생기면 안 되고 천천히 변하는 이런 과정을 정상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얘가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역으로 아래로 내려와서 이놈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상 증발 과정은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요. 뭐 갔다가 필요하면 여기도 왔다 갔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 피스톤은 확 움직이는 거예요. 등속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등속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등속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톤 갑자기 확 이런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정상 과정은 저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이때 문제에서 여기에 있는 이 CCl4의 초기 질량을 100g이라고 했네요. 그렇죠? 100g.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1. 저
CCl4 몰수. 분자량. 자, 몰수는 뭐를 뭐로 나눠야 돼요? 질량을. 질량을 제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죠. 기억날랑 모르는 게 탄소 원자량이 12 정도 되고요. 염소는? 이거 외워야 돼요. 아니야, 그러니까 안 외워도 되니까 이제 17. 자꾸 풀다 보면 외워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줘요. 염소는 35.5 정도예요. 35.5. 그러니까 35.5 곱하기 4 더하기 12 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제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문제에서 필요하면 줍니다. 그럼 대략 다 더하면 대략 값이 153.8 정도의 분자량이 나옵니다. 17은 뭐예요? 7이라뇨? 17. 그런 건 왜 없어요. 단위 안 묻혀요? 그러니까 17은 17은 플로라이드인가? 플로린의 원자량입니다. 자, 얘는 분자량이니까 당연히 단위를 뭐로 써야 되겠어요? 단위 뭐로 써야겠어요? 아니, 모를 수- 뭐로 써야 되겠어요? 그램 퍼 모를. 그램 퍼 몰이죠. 왜냐면 몰이니까. 그래서 요만큼이 저 CCl4의 몰 질량 뭐 혹은 분자량 아시겠죠? 야. 되십니까? 네. 자, 뭐 이때를 뭐 그러면 153.8 몰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계산은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기를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자, 근데 이때 여기에서 요 과정에서 처음과 에서 나중 사이의 열량 변화 그게 문제에서 제시가 돼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19.5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인데. 19.5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때 19.5는 딱 보니 부호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네. 그죠? 양수네. 그러면 열량의 부호가 양수면 흡열, 발열 뭐야? 흡열. 흡열.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액체가 기체가 돼야 돼. 그럼 당연히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은 흡열이어야 돼, 발열이어야 돼? 흡열. 당연하죠. 무슨 말 알겠어요? 액체를 끓여야 뭐 기체가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죠? 흡열 영어로? 아까 그 머시기 덤이고. 그렇죠. 뭐시기 더미겠죠. 인터썸. 인터는 뭐 서로 간 이런 뜻이에요. 인트는 정수 아니야? XXO. 엑소요? 그 부정의 엑소의 반대요. 예, 우리 그 영어 시간에. 자, 흡열 영어로? 시연이 흡열 영어로? 뭐야? 시연이 영어 잘해요? 아니 시연이 영어 잘해요? 우리 시연이 영어 잘하는 게 아니고 그 남자랑 같은 집에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 자, 흡열은 영어로 엔도라고 합니다. 완전 다른데. 그래서 당연히 엔도는 뜻이 뭐겠어요? 안으로 이런 뜻이야. 안으로. 아 저런 게 있었어. 저희 인이 전부 다 맞다. 다 그리스 어근이라서 이게 뭐 배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야 이거 편하신 대로. 아 춥다. 편한 대로 하면 편한 대로. 편한 대로 하면 편한 대로. 네, 편한 대로. 하면 돼요. 뭐 하는데? 자, 보이세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저렇게 그 뭐냐면은 저 정도의 열량이 흡수가 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여기서 1 지금은 딱 봐도 무슨 과정이에요? 등합. 무슨 과정이에요? 오호, 등합 과정. 지금은 등합 과정. 아시겠습니까? 자, O 등합 과정에서 측정한 열량을 뭐라고 했죠? 계속 엔탈피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경우 뭘 계산할 수 있냐면 바로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랑 같다? 저기에 있는 Q랑 같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저 열량 변화가 등압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엔탈피라는 얘기인 거죠. 아까부터 얘기했죠? 계속 얘기했죠? 그런데 엔탈피 얘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몇 몰 기준? 1몰 기준이라서 여기다가 뭐 짜잔 그 해당 물질의 몰수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왜? 얘가 몇 몰 기준이어야 되니까 1몰 기준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 열량이 엔탈피인 건 맞는데 엔탈피를 정할 때 1몰 기준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 반응 엔탈피는 그래서 쟤를 몰수로 한번 다시 나눠준다 이런 말이지. 아셨습니까? 아셨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열량이 저기 19.5죠. 자, 그리고 몰수가 어디 있어요? 몰수. 이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쟤를 계산기로 쇽쇽 계산해주면 대략 값이 얼마가 나오더라? 30 정도가 나와요. 그럼 당연히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단위는? 킬로줄 퍼 몰. 그러니까 왜 뭐 딱 떨어지진 않으니까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30.0kJ per 몰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 사이화산소 액체를 이 온도 조건, 정상 끓는 점 조건에서 30kJ per 몰만큼 에너지를 주면 이 상태로 싹 바뀔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당연히 이 부호가 지금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뭐예요? 플러스죠. 플러스면 뭐고요? 흡열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뭐가 신기해? 신기해? 그거 신기하면 가보세요. 고마워요. 저는 국기예요. 국기. 예? 뭐라고요? 국기요? 신기합니다. 창호가 엄청 아, 국이요? 네. 그래요. 국이. 그냥 방기로 바꿀게요. 방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그만해라. 아, 진짜. 자, 봅시다. 아이고. 자, 보이세요? 보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뭘 해볼까요?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요. 이 문제에서 저 증발 과정에 대한 뭘 구해보고 싶으냐면 내부 에너지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뭘 해보고 싶다고요? 내부 에너지. 그러면 1, 2 한 다음에 1, 2, 3. 자, 이 내부 에너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자, 사실 이 내부 에너지를 구하는 요 과정이 요 연습 문제 14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연습 문제 14는 이거 구하라고 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내부 에너지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법칙이 있죠. 무슨 법칙? 볼츠만이 아니라 연력학. 그걸 하지도 않았는데 볼츠만 상수가 들어가는 거. 뭐라고요? 연력학 제3법칙. 그건 하지도 않았거든요. 제1법칙. 바로 내부 에너지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법칙이 오. 숫자 기억 안 볼수 있지. 잘했지. 이거였죠? 맞나요?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럼 연력학 제1법칙에서 우리는 어떤 수식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연력학 제1법칙에서 연력학 제1법칙 수식이 뭐냐고, 수식이. 2분의 3 KT. 아니구나. 맞는 거 같은데.
연력학 제1법칙 수식이 어떻게 돼요? 연력학 제1법칙 수식. 델타. 바로 봐. 맞다. 이거였잖아요. 이건 모르는 게 어렵네. 기억납니까? 네. 기억나요? 내부 에너지는 Q 플러스 W. 기억나요? 저 수식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되죠. 알겠죠? 저안 외워도 알 수 있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니까. 자명하다. 그래요. 그것도 뭐 맞는 말이긴 하죠. 자, 그럼 이때 얘를 다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 지금 내가 써드린 거 싹 다 외워야 돼. 알겠죠? 싹 외워야 돼. 메모라이즈. 저번에 했던 거야. 자, 요만큼을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요? 네. 테그라니. 예, 적분이요. 몰랐어. 모를 수도 있지. 자, 저 부분을 저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요? 기억하죠? 시연 기억나요? 민재 기억나요? 민재요? 민재가 시간이 몇지? 아니 나 지금 몰라. 아 그래요? 민재 어디 있어? 민재? 시간이 남친. 에? 민재가 대란소리 하나. 아 근데 민재 어디 갔어요? 못 닫고 있어요. 그 2월 달 동안은요. 네. 폐간수는 안 돼요. 정서가 안 보여. 정서 집에서 정서만 풀 거래요. 화합 같은 거 아예 안 하고. 분리도 안 하고. 무슨 대도하는? 하루에 한 다운도 못 본대요. 아예 알겠습니다. 근데 민재는 똑똑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 갖다 주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준표? 준표는 집이 멀어요. 준표는 아니고요. 센텀에서 수업 듣고 있고. 시연. 이상하다. 저 자기 이름이 뭐였죠? 주니어. 상처받게. 아 준희? 아니 내 베스트 프렌드. 아, 준희? 아 김준이죠. 아 김준이. 왜 민자라고 생각했지? 준이 저거 저렇게 바꾸는 거 알겠죠? 그죠? 자 이때 여기다가 지금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등압인 건 알겠죠? 네. 등압인 건 알겠죠?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뭐 상수 밖으로 빼내기. 얘를 이렇게 뺄 수 있는 거 알겠죠? 네. 맞아요? 등압이니까 외부 압력이 변해요, 일정해요? 일정. 일정하잖아요. 일기압으로 일정하잖아요. 그럼 일기압으로 일정하니까 적분기가 바깥쪽으로 빠지겠죠. 그럼 우리는 이걸 할 수 있겠네요. Q 한 다음에 빼기 PEX 하고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미분한 다음 적분하면 다시 뭐로 돌아와요? 원래 함수로 돌아오죠. 그 원래 함수의 차이가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면 차이는 어디서 어디를 빼는 게 차이예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게 차이죠. 그럼 저 정상 증발 과정에서 어디가 나중이에요? 기체 상태가 나중이죠? 네. 기체 처음이 어디였어요? 액체 상태가 처음이었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Q 빼기 PEX 한 다음에 V 기체 빼기 V 액체. 맞아요? 저렇게 해주면 되겠네.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어? 왜요? 아 이게 무슨?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흥분이다. 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액차요. 바로 근사적으로 얘를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은 정확한 과정이 아니라 무슨 과정? 근사적 과정. 이 근사적 과정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외워야 돼. 알겠어요? 요 내부 에너지 계산하는 요 과정 외워야 돼. 알겠죠? 네. 네. 이게 이 근사가 꼭 들어가야 돼. 아니면 못 풀어. 알겠죠? 아니, 풀 수는 있는데 그럼 되게 계산이 귀찮아지고 많아져. 그래서 교과 과정상에서는 딱 저렇게 계산하는 거 기억해야 돼. 알겠지? 알겠습니까? 자, 참고로 알아두시면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같은 질량의 경우 이게 기체, 액체, 일대의 부피가 대략 어느 정도냐면요. 무한대. 10의 3승 넘어가요. 별로 안 큰데요. 근데 왜 무시해요? 그러니까 액체에 비해서 기체의 부피가 1000배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무시할 수 없는. 무슨 말 알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1000이라고 할 때 1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0에서 1 빼면 999잖아요. 거의 그냥 비슷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이것보다 기본적으로 더 커요. 기본적으로 1000배 이상이에요. 1000배 이상이에요. 미니멈으로 잡아도 2000배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기체에서 액체 부피 빼봐야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면 그 액체의 부피가 꽤 크게 그려져 있지만요. 실제로는 얘가 이 필기하려고 이렇게 쓴 건 실제로 이렇게 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중에 이렇게 다 커진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분명한 뜻이. 뭐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요거 요거 기억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뭐 하느냐? 자, 여기 준다. 네, 줄게요. 이 자, 세 번째 내부 에너지 계산에서 네 번째죠. 계산해서 네 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 해가지고는 요까지 도달했죠. 요까지 도달했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주느냐? 저 내부 에너지를 짜잔. N이 뭐였죠? 모르수. 주어진 물질의 몰수라고요. 알겠죠? 이 아니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요렇게 바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다시. 요거 하기 전에 이렇게. 자, 여기다 한 줄 더 씁시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얘는 다시 또 근사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요. 근사적으로 Q 빼기 nRT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맞나요? 바로 뭐로 바꾼 거냐면요. 요만큼을 이렇게 바꾼 거죠. 이 근사는 뭐냐면 CCl4 가스를 이상기체로 가정하는 거예요. 자, CCl4는 사실 이상기체의 실제기체예요. 사실 실제기체죠. 그러니까 근사라고요. 알겠죠? 그런데 저 근사까지를 외워야 돼요. 알겠죠? 저렇게 푸는 걸 외워야 돼요. 저 근사까지 외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맞나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몰수가 있으니까요. 나누면 저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걸 뭐라고 쓸 수 있죠?
이거겠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있죠? 그럼 이따가 이제 데이터를 넣는 거죠. 엔탈피 변화 얼마였죠? 엔탈피 변화? 바로 30kJ/몰이었죠. 자, R이 뭐예요? 0.08. R이 뭐예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표현되는 것과 실제로 데이터를 넣고 계산을 하는 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수식만 보고 쓱쓱쓱 공부하면 다 틀려요. 알겠죠? 반드시 자연과학은 실제 숫자를 넣어보고 정말 계산기를 두드려서 실제 답을 구해봐야 돼요. 그냥 눈으로 보고 이거 넣으면 되는구나 하면 실제 시험 치잖아요. 다 틀려요. 다 틀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저 기체상수 값 얼마냐고 물었는데 8.3이 8.3이 0.08이라고 하면 바로 나가리요.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기체상수 값 얼마? 8.31입니다. 단위는? 킬로줄 포볼 단위는? 킬로줄 기체상수 단위요. 내가 그걸 그렇게 강조했는데 아직도 모르는군요. 기체상수 단위 뭐예요? 리터 포울. 줄퍼 기체상수 단위 내가 외우라고 했는데 줄 퍼 켈빈 몰 바로 줄, 켈빈 역수, 몰의 역수요. 기체상수가 0.08이 말고 뭐를 꼭 기억하라고요? 요거 알겠어요? 이걸 외우라고 그렇게 안 외우면 문제에서 줄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주는 것과 별개로 내가 알고 있어야 빨리 풀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거 맞췄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뜸들이지 말고 내가 물으면 바로 탁 나와야 돼. 바로 탁 안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적 나빠져요. 이런 거 바로바로 탁탁 얘기해야 돼. 알겠지? 그 다음 곱하기 t는 뭐야? t가 뭐야? t가 뭐지? t가? 끊는 점 온도잖아. 온도. 지금 온도 몇 도인데? 349.9 켈빈. 아시겠어요? 그래서 쟤를 계산하면 틀린다고. 뭐 더 넣어줘야 되지? 몰 물론 안 넣어요. 몰의 제곱 뭘 넣어줘야 되지? 저대로 계산하면 틀린다고. 저 음. 얘는 목표요. 아니지 줄도 저대로 계산하면 틀려요. 또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몇몰 1몰일 때 하는 거니까. 12 마이너스 3승. 정답. 오 자, 잘 봐요. 여기 단위 한번 볼게요. 단위. 우선 단위 소거되는 게 켈빈 소거되죠. 그럼 어떤 단위가 남아요? 줄 퍼 몰이 남죠? 근데 여기 단위는 줄 퍼 몰이에요? 뭐예요? 킬로줄 퍼 몰이죠? 단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런 거 실수해버리면 나가린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 실수를 극복하면 연구 논문 쓰레기처럼 써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거 하나가 그냥 연구 논문 차이예요. 연구 논문 그 좋고 잘 쓴 놈, 못 쓴 놈 차이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하는 게 여러분 성적에 훨씬 더 중요해. 그럼 여기 어떻게 줘야 되겠어? 곱하기 킬로라고 써주고. 근데 킬로의 뜻은 뭐야? 10의 3승. 천이잖아. 천. 그럼 걔를 다시 천으로 나눠야 등호가 성립하겠지. 이걸 넣어줘야 계산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자연과학 문제는 수학하고 많이 달라요. 알겠어요? 수학은 수식만 나오잖아. 근데 물리나 화학은 실제 데이터를 넣고 실제 계산해야 돼. 그게 수식만 눈으로 쫓아갔을 때하고는 아주 달라진다고. 그래서 물리하고 화학은 진짜 숫자를 넣고 정말 계산기로 두드려가지고 그 최종 결과가 정말 답지랑 맞는지를 끝까지 추적해야 돼. 계속 살펴야 돼. 그러면 얘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온다? 이 경우 최종적인 값이 그래서 27.27.2
1kJ/몰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저 경우에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27.1kJ/몰이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있는 사유화탄소가 1몰이라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27.1kJ 정도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저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잘 봐요. 요 연력학 제1법칙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저기에 있는 내부 에너지가 1몰 기준으로 봤을 때 27.1kJ/몰이죠. 맞아요? 엔탈피는 30.0kJ/몰이죠. 맞나요? 네. 그럼 이 둘을 패스 훌렁 빼주면 얼마가 나와요? 2.9. 뭐 한 이 정도 나오죠. 맞아요? 이 의미가 뭘까요? 아, 잠깐만. 빼주면 중간 빼주면. 과정 그거 패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빼주면 마이너스 되잖아요. 이게 뭘까요? 열. 저 뭐예요? 저 중간 과정에서 저거의 의미가 뭐냐고요? 이 의미가 뭐냐고요? 그 열이요 열. 햇세 법칙은 아니고요. 자, 엔탈피가 무슨 과정에서 측정한 열이에요? 등압. 등압 과정에서 측정한 열이잖아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에서 열을 뺀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냐고요? 아. 내부 에너지 열을 뺀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바로 1이잖아요. 아. 나 이리를 멈추라 했다. 1이라는 말 알겠어요? 1이라는 말 알겠어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1인데 마이너스라는 뜻이 뭐예요? 음에 시스템이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이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했다. 시스템이 일을 했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CCl4라는 물질은 이 정도의 열을 받았어요. 30만큼을. 그러면 30만큼 받았으면 내가 30만큼 늘어야 되는데 내가 정작 넣은 건 27밖에 안 늘었잖아요. 그럼 그 3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바로 나는 30만큼의 열을 받았지만 에너지를 받았지만 결국 내가 내 입장에서 증가한 에너지가 27이라는 얘기는 3만큼을 외부에 다시 1로 해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왜 이 시스템은 외부에 일을 해버린 걸까요? 바로 스스로의 부피가 증가하면서 외부 일기압에 대해서 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기에 일기압이 대기압을 누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기압에 해당하는 물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1기압에 해당하는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의 위치가 상승하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이 내부는 외부 물체의 일을 해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27과 30과 마이너스 3, 이 의미가 이렇다라는 것도 찾아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 정상 증발 과정에서 이만큼 열을 받고 근데 내가 늘어난 건 27이야. 그럼 나머지 3이 어디 갔느냐? 아, 내가 열을 받으면서 3만큼은 외부에 다시 내어놨구나. 일을 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실 갔다 오세요. 자두리 팔렸다. 선생님 빵은 언제 먹어요? 누가 보고 있는데? 민채? 아니 민채는 준표. 역시 믿고 있어.